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평의원회가 강릉 원주대와 통합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통합 강원대 출범이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내년 입시가 진행되려면 이번 달에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물러설 기세가 아닌데요. 특히 이미 한 차례 통합 과정을 겪은 삼척 캠퍼스 구성원들의 불씨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강원대와 삼척대가 통합하면서 삼척 캠퍼스는 출범했습니다. 올해로 통합 20년째지만 삼척 캠퍼스엔 건물만 늘었을 뿐 구성원 규모는 더 작아졌습니다. 도계 지역까지 합쳐 27개 학과에 학생 정원이 5,600여 명인데 최근 10년 새 1,200명가량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이 줄기도 했지만 학생을 채우지 못해 춘천 캠퍼스로 정원을 빼앗긴 규모가 140여 명에 달합니다. 또 전공을 바꿔 삼척에서 춘천으로 간 학생 규모도 10년간 500명 가까이 됩니다. 삼척 캠퍼스가 얻은 것은 삼척대가 아니라 강원대라는 타이틀은 얻었을지 몰라도 교육의 내실이라든지 학교의 성장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삼척 캠퍼스 학생 수는 춘천 캠퍼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교수 수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거의 2배이고 단과 대학은 5분의 1 규모입니다. 캠퍼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단과대학 수가 많다는 것은 그 학교 의사결정하는 그 교무회의 위원이 5배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척 의견은 반영이 되기 힘들고요. 통합 강원대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소외감과 불씨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공이 비슷한 학과를 합치고 행정부서를 더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요구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글로컬 대학 예산이 처음 약속보다 줄거나 제때 확보되지 않았고 지역사회와 소통도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통합은 심사숙고하고 동등한 위치로 갈 수 있을 때 통합을 하는 거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통합은 다 내주는 거나 한 가지다. 한편 강원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강릉 원주대와의 통합을 위해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 방안과 보완책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질 것 같은 팀에 돈을 거두는 불법 역배팅 사이트 이용자들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춘천시청 공무원들도 있어서 춘천시가 이들 공무원을 도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모집책들이 이웃 주민들까지 하나둘 끌어들이면서 파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준견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편의점. 낮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역배팅 사이트를 소개한 모집책이 운영하던 가게입니다. 평소 이웃들을 살갑게 대하며 다단계 사이트에 끌어들인 뒤 갑자기 잠적한 겁니다.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여성업주는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주민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역배팅 사이트 이용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주는 회원을 모집할수록 수익률이 오르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업주를 믿고 역배팅 사이트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최대 수천만 원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랴부랴 업주를 찾아 나섰지만 지난주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가수만은 자기 수술비래. 자기 돈, 엄마 돈, 딸 돈, 아들 돈 다 들어가서 수술할 돈도 줬대. 춘천시도 비상입니다. 긴급 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동료의 권유에 따라 불법 다단계 역배팅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전국의 역배팅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1,000명 가까이 모인 상태. 거액을 잃고 일상이 무너진 이용자들은 운영자를 찾기 위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며 원금이라도 되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원주 곳곳에 있던 군부대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도심 속 빈 군부대 땅이 늘고 있습니다. 원주에만 축구장 280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1군수지원 사령부를 호저면 만종리로 이전하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전 논의가 시작된 2008년 이후 17년 만인데 남겨진 우산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도 구상 중입니다. 국방부는 부대 인근에 조성되는 저류지와 연계해 아파트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대략의 계획은 세워뒀지만 건설 경기와 분양 전망이 어두워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반곡동 옛 예비군 훈련장 사정도 비슷합니다. 2022년 LH가 부대를 중심으로 78만 제곱미터, 혁신도시 3분의 1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했지만 인근 부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9년 1군지사 중심의 학성지구와 예비군 훈련장인 반곡지구 군부지 개발 사업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6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제자리인 겁니다. 가연동 옛 국군병원과 경자대 부지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판부면 옛 야전 공병당 부지는 원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제한한 것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당구동 급양대 부지는 건너편에 있는 통일아파트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후 남겨지는 부지 활용도 과제로 남게 됩니다. 학성지구와 반곡지구 부지만 120만 제곱미터, 나머지 부대까지 포함하면 원주의 군 유휴지는 200만 제곱미터, 축구장 280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은 도심 속 군부대 때문에 각종 개발 규제와 고도 제한, 우회 통행 등의 불편을 수십 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며 하루라도 빨리 군부대 땅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한 그 일념으로 참아왔는데 이제 군부대가 변두리로 나갔으면은 그 용지에 시민들이 뭐 체육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적에 이거를 빨리 개방을 해 주어서 시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를 원주시가 매입해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비용 부담이 큰 만큼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 관계부처에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LH에서 움직일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군 유유지 전체를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그것을 그 LH를 포함한 국방부에 국방부는 군 유휴지 활용 계획에 대해 당구동 급양대 부지는 군의 지속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부지는 군이 활용하지 않고 매각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도내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이어집니다. 강릉에선 오늘 저녁 6시 강릉 월화거리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집중 선전전이 열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 탄핵 선고를 시청합니다. 원주에서는 오늘 저녁 6시 원주 의료원 사거리에서 제27차 원주시민행동의 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파면 선고를 시청합니다. 춘천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강원도청 앞에서 파면 선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고 당일 최고 단계의 비상근무체제인 가포비상을 발령하고 경비태세를 강화합니다. 가포비상이 발령되면 가용 가능한 경찰력이 100% 동원됩니다. 강원경찰청은 탄핵 찬반 집회 현장을 비롯해 도내 각 정당과 국회의원 사무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고정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양양의 3개 기동대 200여 명은 서울로 지원을 갈 예정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 교육청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각급 학교에서 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공문을 보내 탄핵 선고 생중계는 헌법의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 역사적 순간을 학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생중계 시청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세종 등 시도교육청은 관할 초중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도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강원도가 2억 원의 구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과 주거 안정, 심리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춘천시도 오는 18일까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이어갑니다. 춘천시는 시민들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2%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8.02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고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 2%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 신성식품지수는 1.9% 하락했습니다. 주요 상승 품목을 보면 하수도료가 23.2% 올랐고 지역 난방비가 10%, 귤 16.8%, 돼지고기 9.5%, 휘발유 4.1% 등입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 비노선 민자구간 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비노선의 민자구간 착공 보고서를 대우 컨소시엄으로부터 지난달 31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송도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GTX-B의 춘천 구간 연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동시 개통을 목표로 강원도와 춘천시 등의 공사비 부담 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증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정차역과 운행 횟수 등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평창 북부권에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가 준공됐습니다. 환경청 한강 수계기금으로 추진된 미생물 배양센터 용평지소는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규모로 실험실과 배양실, 멸균기 등을 갖췄고 미생물 5종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합니다. 그동안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가 남부권에만 있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친환경 농축산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원군이 오는 10일부터 철원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 명이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20만 원, 전자형 상품권은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철원 지역 농축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자형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앱을 통해 구매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전문적인 회의시설 요건을 갖춘 오크밸리와 뮤지엄산, 인근 산가를 연계해 공모에 신청했고 문체부는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울산, 여수, 군산과 함께 원주시를 선정했습니다.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의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높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광역 중심의 복합지구에서 중소도시로 지원을 확대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되풀이되는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강원도 소방본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산불 대비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특히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차를 배치하고 의용 소방대를 투입해 주민 계도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청명과 한식 기간 강원도에서는 28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14회 수산의 날 행사가 오늘 보성군에서 열립니다. 4월 1일 수산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거진항에서 뚝지 20만 마리와 도루묵 3만 마리 방류 행사를 시작으로 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하는 기념식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수산의 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한명준 고성군수, 수산업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가 시작돼 이달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3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서둘러 신청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는 5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운영자 5명과 참여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1억 3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양양과 삼척에 불법 성인 게임방을 차려놓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억 3천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도박 대금을 게임머니로 바꿔주고 환전 수수료 등을 챙겼습니다. 속초시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2번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4천여 명으로 속초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학교 또는 학교 밖 지원센터 등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